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올해 정부의 초강력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한 가운데 이제 내년에도 공급 부족으로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제 개편 움직임은 좀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집값 상승 예고에 이제 벌써부터 수요자들은 좀 불안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얼마 남지 않은 12월, 올해 마무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매 시간마다 정말 똑부러진 강의와 또 똑부러진 상담으로 인기 많으신 분이죠. IM 부동산 연구소의 박유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박유란입니다. 연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2025년도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2026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2026년도에도 집값 방향 자체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일단 내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하락할 만한 요인들이 없다, 이런 부분들인 건데요. 우리가 집을 살 때 뭐 이렇게 투자 목적이든 거주 목적이든 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당장에 내가 이 돈을 투입을 해서 뭐 돈을 벌어야지라는 목적이 더 강하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게 또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가격이 더 많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실물 자산 쪽으로 수요가 쏠리는데, 그 쏠리는 수요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 일자리가 많은 지역, 그러니까 많은 지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결국은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라는 게 무조건 여기를 사서 빨리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자금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빠르게 일단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고요. 가지고 있는 자금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선택지를 선택을 하면 절대 실패할 일은 없다. 오늘 이렇게 좀 시작을 하면서 같이 부동산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현재 부동산 흐름과 또 앞으로 우리가 전망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씩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이제 상담 원하신다면 저희 생방송 중에 전화 문자도 활짝 열려 있지만요. 오프라인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면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조금 더 다양하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자리인지 대표님께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 목요일 2시에 저희 양재동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뭐 금액대별로 상급지에 우리가 재개발 유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분석해드리고 추천드리고 하는 자리를 가질 거고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건 맞죠.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는 더 많은 상태. 그런데 서울에 공급을 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기조 자체가 재건축과 재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거기다가 상급지 이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매수하는 가격의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재개발 투자를 한다 그래서 뭔가 리스크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개념으로 내 명의로 집을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똘똘한 지역에 좀 장기 플랜으로 하고 묻어두시면 내가 그냥 현금을 가지고 뭐 은행에 예금 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괜찮게 자산을 안전적으로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좀 광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미나 오셔가지고 좀 자세하게 저희가 금액대별로 뭐 1억대, 2억대, 3억대, 뭐 4억대, 5억대 이렇게 금액대별로 지역들 유망 지역들 추천해드리니까요.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또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동산 또 이슈들 최근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이제 내년 부동산 시장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감 속에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렸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특히 임대차 가격 상승이 예고가 되어서 실수요자들이 이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요, 세입자를 들이기 전에 그래서 면접을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대표님? 네, 사실입니다. 이게 항상 동전의 양면성이 있잖아요. 정책이 이렇게 나오면 흑과 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창 임차인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던 시절에 임대인들이 불맨 소리들이 많았었거든요. 정말 임대인의 모든 신상과 정보들이 공개가 되고 안 그런 분들도 있는데 모든 임대인들이 나쁜 임대인처럼 이렇게 취급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임차인한테 고스란히 전가가 되는 거예요. 형평성적인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얘기가 나오냐? 지금같이 오히려 임대인 우위 시장일 때는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헤드라인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매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더 심각한 거는 임대차 시장이다. 왜냐?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면 사실 집 사는 거를 좀 기다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수요자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잠재적인 수요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이 거주를 해결해야 되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임대차 시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로 시장이 수요가 쏠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건데요. 보시면 월세 체납한 적이 있냐, 흡연은 하냐, 임대인이 임차인을 이제 모집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드디어 세입자 면접을 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실제로 26년도 6월부터 이러한 서비스가 도입이 된다고 하죠. 뒤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갈 곳이 없대요. 그래서 너도 나도 2년 살고 있다가 이사 나가지 않고 플러스 2년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2, 4년을 살겠다. 이런 재계약하는 상황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재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시장에 신규로 나오는 매물들이 또 없죠. 그러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새롭게 임차를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물 수가 한정되다 보니까 수요는 더 많다 보니까 또 가격이 상승하는 임대차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월세가 또 오르나 임대인 시장이 불안하다. 보유세 인상, 조세 정가 우려.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임대차 중에서 전세 시장이 뭐 전세 사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뭐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보험 가입되거나 뭐 안 되거나 전세 사기 당하거나 이런 리스크를 안느니 그냥 내가 월세를 좀 더 부담하더라도 월세로 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가격이 상승을 하는 분위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1월 달에 나오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또 한 번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보유세에 대한 증가가 현실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보유세에 대한 인상분을 세입자한테 전가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월세가 증가하든지 전세가 증가하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결론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 매매 가격이 오르고 또 하나는 임대차 가격이 같이 오르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5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건수를 볼게요. 이거를 보면 전세 가격의 이 흐름을 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더라. 2021년도에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사용 건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도로 넘어갈 때 우리가 매매가가 굉장히 많이 고점으로 급등을 했던 시기고요.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도 급등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다 여론이 같이 조장이 됐었던 시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많이 써졌죠. 왜냐?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임차를 구하면 집값이 높다 보니까 그냥 지금 살고 있는데 5% 정도만 인상해서 시세보다 좀 저렴한 가격에 살면 되겠다라는 수요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년도, 24년도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량이 줄어들었죠. 이때는 전세 사기 여파가 나오면서 역전세 시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5% 증액해서
그러니까 다시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시장에 나오면 전세가가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에, 그러니까 당시에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낮은 가격에 매물들이 있다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일이 없다 보니까 반토막이 났더라. 그런데 25년도 어쩌죠? 매매가 높고 전세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건수가 늘어났더라. 그래서 전년 대비 갱신권 사용량의 수준이 2배 수준으로 폭등을 했다. 이유를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실거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물들이 임대차 시장으로 기존 매물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집값이, 그러니까 전세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2+2로 재계약을 했죠. 재계약을 하니까 또 기존 매물들이 시장에 안 나와요. 신규로 집을 계약하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새로 나오는 매물들이 매물수가 적은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오른 채로 그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똑같이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동시에 이게 가격을 상승시키더라 이건 거고요. 2+2를 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복비 줄어들죠. 이사 비용 줄어들죠. 시장에 지금 전세가 높은데 5% 인상해서 한 번 더 살 수 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번거롭게 새로 임차인 수고할 필요 없죠. 복비 세이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무슨 사태를 발생시키냐? 가격을 왜곡시킵니다.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죠. 일단 5%밖에 인상이 안 됐으니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연장이 됐고 이게 전월세도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뜨기 때문에 원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이렇게 뭐 4년 있다가 갱신권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경우에 신규로 나오는 물량들을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 4년 동안 올리지 못한 가격만큼 집주인들이 또 올려서 매물들을 내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4년 뒤에는 더 비싼 가격에 내가 임차를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전세 4년 살았더니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리고 임대차 가격이 너무 올라서 내가 오갈 데가 없더라. 그러니까 경기도 외곽으로 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르면 빠를수록 내 집 마련은 좋다. 수도권은 다 좋아요. 그렇죠? 일자리 있고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교통 노선이 확충이 돼 있는 데는 다 괜찮으니까 내 자금 스케줄에 맞게 사실 내 집 마련하는 게 필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입자 면접을 도입을 할 건데 26년도 6월부터 도입을 한다고 하죠. 이게 어플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 이미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최근 3년간에 임차인 임대료를 잘 냈는지, 공과금 체납 없는지,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했는지, 뭐 반려동물 사용 있는지, 흡연하고 있는지, 차량 있는지, 동거인, 거기다 근무 직군. 왜냐하면 월세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도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임대인에 대해서만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임차인들한테도 집을 이제 주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주겠다. 이런 어플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매매 가격이 오르니 이제 임대차 시세도 오르고 또 매물 잠김 현상에 또 실수요자들은 오갈 데가 없어지고 지금 뭔가 점점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면접도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서울에 이어서 또 경기도 일대까지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공공분양 청약 단지들의 경쟁률도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전 청약 당시에는 경쟁률이 높지 않았던 곳도 그런 지역들까지 현재는 인기가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떤지 또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네, 경기도권의 청약 한번 가볼게요. 어쨌든 수도권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가 이게 지난주죠. 12월 12일 날 본청약을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결과가 12월 말 한 23일 요쯤에 이렇게 발표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청약 경쟁률이 좀 뜨거웠다 보시면 되고 여기거든요. 위치가 이쪽이고 이게 왕숙지구고요. 2개 블럭으로 나눠서 이쪽이 A 블럭, 이쪽이 B 블럭입니다. B17, A24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청약 경쟁률 자체가 여기는 이제 세 자리 숫자가 나왔다고 해요. 여기가 청약 경쟁률이 109.6대 1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경쟁률이 나왔더라.
위치도 좋기도 하고 주변에 있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D이어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거고요. 이 대표적인 거를 이제 뒷받침해 줄 만한 게 당첨 예치금으로 통장에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야 당첨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분양가를 한번 볼게요. 남양주 왕숙 B17 같은 경우는요. 분양가가 74 타입이 5억 6천이고요. 84 타입이 6억 4천에 나왔어요. 그렇죠? 남양주 왕숙 A24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전용 55제곱미터가 4억 6천에 나왔어요. 여기는 신혼 희망타운으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27년도, 28년도경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가 최소 당첨만 되면은 시세 차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3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한 거고 거기다가 분양가 자체가 지금 뭐 대출도 많이 막혀 있고 웬만하면 경기도권 같은 경우도 84 타입이 한 10억 정도 가잖아요, 분양가가. 그런데 그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착한 가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쏠렸더라. 거기다가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없는데 남양주 왕숙 A24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로 1.3%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고정금리로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몰렸고 9호선 연장, 뭐 GTX-B, 경춘선까지 트리플 역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볼게요. 주변에 그 실거래가를 한번 보면요. 아까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가 왕숙 A24에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가 5호 타입이 분양가 4억 6천. 그쵸? 바로 옆에 B17 같은 경우가 74가 5억 6천, 84가 6억 4천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갈매지구로 한번 가볼까요? 갈매지구 같은 경우가 실거래가예요. 갈매역 아이파크 84 타입이 8억 3천에 실거래가가 찍혔어요. 지금 호가는 여기에 더 붙어서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밑으로 다산 신도시로 넘어와 보면요. 다산의 이 편한 세상 자이 같은 경우가 5구 타입이 8억이죠. 실거래가입니다. 84 타입이 9억 5천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호가로 나오고 있는 거는 84 타입이 10억이 조금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첨만 되면 안전마진이 3억 플러스죠. 청약을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경기도 청약도 괜찮다. 공공 청약 괜찮고요. 특히나 공공 청약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첨만 되면 무조건 시세 차익은 가지고 간다. 어떻게 가져가냐? 내가 청약 넣고 입주할 시점 되면 그 분양가 자체가요. 주변 시세 전세가 정도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세 차익 가져갈 수 있거든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뭔가 좀 자금이 좀 이렇게 많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경기도권으로 빠지셔가지고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청약을 노려보는 것도 내 집 마련의 한 방법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경기도는 조금 집값이 내려가는 등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듯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어갈 정도로 다시금 인기가 지금 거의 폭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기도도 그렇다면 서울은 이제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남권 일대 청약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하반기에 마지막 이제 똘똘한 청약 단지라고 소문이 난 곳인데 이곳은 당첨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 안전마진이 경기도권과는 더 높은 금액이에요. 10억을 웃돌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 강남이라 이런 걸까요? 대체 어디인가요? 네, 강남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오늘 청약 날입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고 있고요. 역삼 센트럴 자이죠. 한번 가볼 거고 제가 지난 시간에 반포 레미안 트리니언 청약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로또 청약인데 당첨만 되면 30억 얘기를 했었고 여기는 일단 안전마진 10억 정도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고 역삼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18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근데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총 87세대 나오는데 5구 타입 같은 경우가 10세대, 84 타입 같은 경우가 81세대, 122 타입 같은 경우가 6세대가 나오는 거고요. 분양가를 보면 이게 20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20억부터 37억. 20억 같은 경우가 5구 타입이고요. 26억부터 28억까지가 84 타입인 거고 거기다 제일 높은 37억 같은 경우가 122 타입인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딱 이쪽이에요. 이쪽이고 여기가 수인분단성 한티역이 있고요. 위로 가면 역삼 그 2호선 라인 쪽에 선릉역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이렇게
로또 10억의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 주변에 보시면 레미안 그레이튼 같은 경우가 3차 34평이 실거래가가 30억에 찍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레미안 그레이튼 2차 같은 경우가 실거래가가 34억 8천에 찍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실거래가고요. 지금 호가 같은 경우는 이 금액에 플러스 5억 정도 하셔야 돼요. 35억에서 한 39억 정도 사이로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억에서 39억에 84타입 매물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청약 가격 같은 경우는 27, 8억이죠. 그러니까 안전마진이 10억은 가는 얘기가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청약하는 단지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가시면 아크로드 서초라고 있어요. 여기도 분양을 할 건데 그 하반기쯤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아직 일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서초 신동아 1, 2차 재건축 단지가 지금 아파트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분양 세대 같은 경우가 56세대 정도 나오는 거죠. 5구 타입만 나옵니다. 여기도 분양가가 19억에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 주변의 시세를 보면은 이게 지금 33평형들이 나와 있는데요. 20평 같은 경우도 30억 전후로 형성이 돼 있어요. 20평 같은 경우가 10억 전후로 형성이 돼 있고 그런데 분양가가 19억에서 20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안전마진이 최소 10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번에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최대 2억까지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20억의 분양가라 그러면 18억 정도는 현금이 있어야 되는 상태. 거기에 플러스 취득세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 현찰이 20억 정도 있어야 청약이 당첨이 돼도 이게 등기를 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이 많이 이게 유입이 되더라. 그래서 경쟁률이 높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첨만 되면 너무 좋은데 경쟁률이 너무 높죠. 이게 반포 레미안 트리니엄 같은 경우도 5구 타입이 5인 가족 이상의 만점 가까이 돼야 이번에 당첨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비쌀 것 같은데요. 내가 뭐 자금 여력이랑 점수가 된다 그러면 여기를 노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좀 부족하다 여러 가지들이 그러면 경기도권의 청약으로 빠지는 것도 괜찮고 나는 그래도 뭐 정주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때문에 무조건 서울에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서울의 재개발지를 지금 상황에서 노려보는 것도 제일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내가 서울에 내 집 마련 신축 아파트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첨이 되고 살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로또잖아요. 근데 당첨이 된다고 해서 또 다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현금이 많아야 되는데요. 바로 대출 규제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눈을 돌리는 곳이 바로 요즘 재개발을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모아타운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만큼 장점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지 또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또 모아타운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이 된 곳들은 어떤 곳인지까지 함께 좀 전해주시죠. 네, 우리가 재개발지 하면 모아타운, 뭐 신속통합기획 이렇게 있어요. 먼저 모아타운 이번에 선정이 된 5군데 정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우리가 이거를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에 공급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이다. 왜냐? 유휴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다가 뭐 도심 유휴부지라든지 뭐 노후청사 이런 것들 개발하는 거는 공공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이제 우선순위가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무주택으로서 오래 무주택을 보유하신 그 무주택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 그러니까 청약 점수가 높은 분들한테 우선순위가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인 분들은 그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유일하게 그래도 시세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이다. 거기다 지역까지 우리가 셀렉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5군데 확정이 돼가지고 이 5군데에서 총 8,642세대 정도 공급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 8,642세대면요. 일반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물량이 한 50%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50% 중에 또 25%는 임대 물량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나머지 25%가 일반 분양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한 2,000세대가 조금 넘죠. 이렇게 재개발을 추진했더니 아까 우리가 그 청약으로 나오는 단지가 재건축 단지잖아요. 100세대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을 추진했더니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단지가 무려 2,000세대 정도나 되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동작구 사당동 일대가 있고요. 여기는 역세권의 배우
노후 주거지라고 하죠. 그리고 관악구 은천동에 2군데가 있죠. 관악구 같은 경우도 강남 상구 인접 지역 중에 아직 개발이 안 돼서 낙후돼 있는 지역들, 아직은 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지역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지역도 좋고요. 마포구 합정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 라인이죠. 여기 같은 경우도 중고층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하게끔 속도를 올리겠다라는 거고요. 천호동 일대, 강동구에도 재개발지가 많습니다. 그중에 천호동 일대도 여기 지금 재개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5개의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도로 접도율이 굉장히 낮고 거기다가 구릉지로 형성이 돼 있는 곳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노후주택 단지의 반지하 비율이 높은 단지들이 많습니다. 개발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곳들이고요. 동작구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보면 여기가 남성역이 있는 쪽이거든요. 남성역 역세권에 이제 재개발을 같이 추진해서 향후에 이렇게 멋지게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거죠. 조감도가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초등학교를 같이 끼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개발이 되게 되면은 어쨌든 뭐 정주 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사당동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저층 주거지들이 거의 대부분이 또 재개발지로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발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개발이 됐을 때 입지 자체가 좋기 때문에 기대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죠. 이런 지역들이 있고, 관악구 은천동에도 지금 2군데 구역이 있죠. 1구역, 2구역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대략 2개 합쳐가지고 4,000세대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가 지금 입지는 강남 상구 옆에 붙어 있고 2호선이 지나가는 너무 황금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언덕배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정주 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낮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관악구도 거의 전체가 재개발지로 지금 선정이 돼 있죠. 정말 여기는 단기, 장기로 가치가 높은 곳 중에 하나고요. 오히려 경기도권보다 저렴한 곳이 관악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집중하면 좋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합정구의 대상지도 이쪽으로 선정이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길 건너가면 이 좌측부에도 지도가 잘려 있는데 거기도 이번에 신통으로 구역 지정이 된 곳들이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한강변 라인 쪽은 그 마포 같은 경우도 거의 재개발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이번에 지금 선정이 되어 있죠. 노후도도 굉장히 높았고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었다 보니까 정말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곳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호동 한번 볼게요. 천호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 구역으로 나뉘어가지고 모아타운을 진행을 하다가 사실 여기는 지금 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여기 양 사이드만 재개발 구역으로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향후에 어쨌든 같이 가면 좋으니까 조합원들이 동의서를 내는 여부에 따라서 같이 갈지 이대로 존치구역으로 남아있을지 결정은 되겠지만 개발이 됐을 때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요 입지 하나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요 주변 일대가 다 재개발로 선정이 된 구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일대의 주거 환경이 같이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됐거나 동의서를 지금 걷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는 재개발 구역으로 투자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향후 5년, 10년 있다에 내 자산 가치가 달라질 거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5년, 10년을 좌우할 이제 재개발들입니다. 그중에서 모아타운 알아봤으니까 이번 신통기획도 알아봐야겠죠. 어떤 지역들 선정됐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을 알아볼게요. 이게 사람들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에 좀 이렇게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재개발은 같은 재개발인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모아서 재개발을 하는 거죠. 신통 같은 경우는 이 전체를 그냥 하나로 해가지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을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역을 나눠서 하는 게 이게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죠. 모아타운이 우리가 신속통합보다 재개발 속도가 더 훨씬 빠르다. 10년 이내로 가능하죠. 한 7, 8년 정도면 모아타운은 가능하고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옛날 재개발 방식이 20년 걸린다면 그래도 신속통합은 한 10년에서 뭐 12, 3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요. 이번에 주택 재개발 후보지 신속통합 기획 후보지로 발표된 곳이 7곳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발표된 신통기획이 136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7개가 지금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금천구 시흥사동 있고 종로구 행촌동, 마포구 합정동 있고요. 용산구 이태원동이랑 용산동 2가 하나 있고요. 은평구 노번동 있고요. 구로구 구로동 있죠. 이 중에 이태원동이랑 용산동 2가 마포구 정도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블럭이 쳐져 있지 않은 데 있죠. 여기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지로 소규모로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렇게 둘러싸고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저희가 여기 구역 같은 경우도 거의 남아있는 저층 주거지의 한강변 라인이라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가 워낙 좋죠. 그래서 기대 가치가 좀 높은 곳이고요. 주변 가보시면 상권도 좀 있는 것 같으면서 그 저층 주거지의 노후 주택가 비율이 높은 곳이거든요.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위치가 좋아요. 지하철 역사랑 가까워가지고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한강 조망, 역세권 모두 누릴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용산 같은 경우는 바로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밑에 한남 뉴타운이 있어요. 그렇죠? 한남 뉴타운은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프리미엄이 20억 이상은 훌쩍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투자처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지역이 이 상단부 쪽이죠. 남산 있고 용산공원 그 위쪽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구릉지로도 많이 형성이 돼 있고요. 접도율도 굉장히 열악하고 주거 환경이 개선이 정말 필요한 곳이거든요. 이곳이 드디어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됐더라라는 거고요. 여기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가 입주를 시작하기 전후쯤 되면 아마 이 기대 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이 더 본격적으로 될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상승의 기대치가 더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동 2가에 1-597번지 있죠. 이 위쪽으로 더 넘어가시면 호암동 13구역이 있죠. 그 밑으로 이렇게 구역이 있는 거고요. 용산 같은 경우는 거의 동측부가 재개발 구역으로 거의 다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가 이번에 선정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도 고도 제한은 물론 있지만 완성이 됐을 때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가치가 크게 높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곳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유일하게 공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밖에 없더라.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이게 재개발 자체가 시간은 걸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는 10억, 20억, 30억 단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 2, 3억대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내 자금 스케줄에 맞게 좀 유망한 지역에 선점 투자를 하는 게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되거나 추진을 하고 있는 구역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완성까지 가는 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먼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계마다 가격이 많이 오를 거거든요. 그럼 내가 재개발을 지금 투자한 사람과 투자하지 않은 사람의 이 가격, 그러니까 자산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고 유망한 지역에 선점 투자하는 게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청약과 모아타운 그리고 신통기획 등과 같은 이 최근 부동산에서 이제 각광받고 있는 유형들 한번 쭉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나에게 맞는 전략 세우는 일이겠죠. 그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 생방송 중에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오프라인 자리도 함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주제와 장소 그리고 날짜와 시간까지 나가고 있으니까요. 메모해 두셨다가 관심 있으시다면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양한 부동산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제 또 강의 나눠보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또 상담을 보내주셔서 지금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만나볼게요. 882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실거주할 아파트 알아보다가 대출 규제 때문에 평촌에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84 타입 분양가는 11억대입니다. 대형 평수 오피스텔은 수요가 많다고 하던데요. 향후 전망이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경기도 평택 오피스텔인데도 역시 금액이 만만치가 않네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부동산은 상대적이잖아요. 평촌 좋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서초동에도 그런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 역세권 근방에 대형 오피스텔이고 거기다가 브랜드가 있어요. 1군 브랜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오른 게 시장이 뭐 안 좋은데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요. 아파트 시장이 하락기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오피스텔도 좋은 상품은 맞는데 결국은 아파트의 대체제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비율이 이렇게 40%로 묶여 있는 경우에 내가 내 집 마련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금은 좀 부족한데 수익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가 대출 많이 받아서 원금 이자 이렇게 돈 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시장일 때 대체 상품으로서 아파트를 못 사니까 오피스텔을 찾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11억이라고 하면 차라리 11억 정도면 11억 되면 요 주변에 아파트에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70%가 담보대출이 나오니까 그래서 오피스텔을 보시는 거라고 하면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차라리 그렇게 볼 바에는 재개발지 투자를 하셔가지고요. 좀 거주 투자를 분리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제가 얘기한 대로 아파트 시장이 좋아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아파트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시장일 때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안 되니까 오피스텔로 흘러 들어가는 건데 흘러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황금성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울 수가 있고요. 오피스텔 자체가 결국은 시세 차익형보다는 월세 수익형에 대한 그 성향이 더 강한 상품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거기다가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이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준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안 치니까 취득세가 4.6%예요. 그렇죠? 그런데 취득세 4.6%라는 게 내가 매수할 때 내가 다주택자라 그러면 취득세 뭐 8%, 12% 낼 거 4.6% 내니까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매도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데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1.1% 내도 되는 거를 또 4.6%를 내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내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수요층이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실수요, 실거주를 해결해야 되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는 상품을 11억을 주고 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물음표. 그래서 재개발지를 좀 차례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요 정도 금액의 6, 7억 정도라도 아파트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쯤 찾아보시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 시간이 좀 제약이 있으시니까 요 정도로 하고 일단 매수하시기 전에 한번 저희 상담 오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고 결정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다른 방향도 있다라고 함께 또 말씀을 주시면서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상담 내용 꼭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문자로 이어가겠습니다. 293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유자금 2억 원 정도 있는데요. 이 돈으로 2명의 자녀 공동 명의로 한 채를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각각 자녀들 명의로 한 채씩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자금이 적다 보니까 각각 투자할 경우 지역 선택이 한정적이라 고민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녀분들을 위한 고민이신데요. 나눠 사실 것이냐 공동명의냐 이게 또 문제가 되나 봅니다. 어떻게 풀이를 해볼까요? 간단하죠. 이게 한 사람 명의로 할 거면 합쳐가지고 하나로 하시는 게 낫죠. 이 하나를 가지고 더 좋은 데 가는 게 맞고요. 근데 결론은 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2명이면 쪼개서 1억 하는 게 맞고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시드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더 좋더라. 근데 물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생각이 깊어질 수 있는데 이런 지역을 찾아야 되겠죠. 이런 지역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봤을 때 그냥 쉽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전체로 봤을 때 경기도보다는 아무래도 투자는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게 더 입지 좋은 데로 들어오시는 게 낫고 그중에서 한강을 중심으로 봤을 때 확장성적인 부분에서는 한강 이남이 좀 더 나을 수 있고 그렇죠. 그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좋은 데 들어가려면 강남 3구로 들어가시면 좋은데 강남 3구로 들어가면 좋은데 강남 3구는 가격이 당연히 높다 보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찾아야 되는 지역이 어디죠? 강남 3구에 인접한 지역으로 좀 보면 좋더라. 이렇게 범위를 확장시켜 가면서 보면 좋더라.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만한 지역 중에 1억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지역, 요 관악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사람들이 관악구라 그래서 사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좋은 지역이고 좋아질 지역인데요. 우리가 그냥 쉽게 여기 왜 신림선이 개통을 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신림선이 개통을 했고 이 주변으로 노량진 뉴타운 있고 신길 뉴타운 있고 그쵸? 요 주변 개발이 되고 있고 여기도 재건축 단지들 있고 재개발지 있고 그쵸? 그럼 밑으로 내려왔을 때 요 주변에 서원역 일대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돼 있고 여기도 선정돼 있고 여기 밑에 신림 뉴타운 있고 그쵸? 거기다가 요 일대도 지금 다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또 재개발지로 재개발로 아파트가 완성이 됐고 그쵸?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신림선 라인 주변으로 거의 재개발지가 지금 다 선정이 돼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입지가 너무 좋죠. 결국은 강남 3구 옆에 붙어 있는 데 중에 동작구 같은 경우는 흑석부터 노량진 뉴타운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신길 뉴타운으로 번져가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더 이상 여기는 개발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강남 3구 옆에 붙어 있는 지역 중에 아직 1억대 전후로 투자 가능하다 그러면 입지가 좋다 그러면 사실 묻어둘만 하거든요. 1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옆에 뭐 13억 아파트 가잖아요. 13억이 된다 그러면 수익률 너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1억 투자해서 13억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왜 여기가 괜찮아지냐. 우리 여기 지금 철산, 뭐 광명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가 84타입 아파트 얼마 가죠? 16억까지 찍었죠. 왜 그런 거예요? 선안권 중에 일자리가 여의도도 있고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도 있는데 주변에 1호탈 신축 아파트 단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림선 라인으로 지금 제가 찍어드린 이런 지역들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 수요층들이 들어오겠죠. 들어올 수밖에 없죠. 16억이에요. 여기 16억 가면 안 되죠. 서울인데 더 높이 가야 되죠. 가격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금이 1억밖에 없다. 그럼 눈높이를 좀 낮추셔야 돼요. 그런데 낮췄는데 강남 옆에 붙어 있으면서 앞으로 좋아질 지역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억 들어가니까 시간을 좀 묻어놔야 되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다른 강남권의 재개발지보다 속도가 빠를 거예요. 이미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분산해서 관악구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눈여겨보시면 좋을지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꼭 좋은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다음 문자도 이어갈게요. 027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직장이 양재역 인근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용인 일대 아파트 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서울로 갈아타기도 할 예정입니다. 용인 일대 내 집 마련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용인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용인 좋죠. 용인 좋고요. 우리가 경기도로 빠진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일자리. 자체적인 일자리 있냐. 그다음에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 노선 괜찮냐. 이 두 마리 토끼가 다 되는 게 용인이죠. 그래서 용인이 많이 뜨고 있죠. 이 구성역을 중심으로 해서 용인 플랫폼 시티가 생기죠. 반도체 기업들 들어올 거고 일자리 창출될 거고 상업 문화, 업무 복합 시설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제일 수혜를 받을 지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수지구청역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구성역 인근이라든지 그쵸? 구성역 인근이라든지 수지구청역, 구성역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서 기흥역 인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격들이 아마 이렇게 이미 세팅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중에 이 수지구청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랑 뭐 재건축이 좀 추진되는 단지들이 많죠. 이런 단지들, 뭐 수지구청역 인근에 수지 한국 아파트라든지 뭐 한성 아파트, 보원 아파트 요 일대가 다 리모델링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정주 여건이 괜찮죠. 여기 뭐 학원가 이런 것들 학군 다 괜찮거든요. 그런데 요 주변에 리모델링까지 추진되고 있고 뭐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 뭐 위쪽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 20평대가 아마 5억에서 6억대 정도로도 매수가 될 거거든요. 이런 아파트 노려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용인은 괜찮으니까 좀 임장 가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직접 한번 임장 가보신 다음에 좋은 결정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문자 또 만나보겠습니다. 228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아파트 한 채, 빌라 두 채 보유 중입니다. 계속해서 세금 인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겁이 나서 빌라 한 채를 매도를 할까 고민이 되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고요. 면목동 재개발 구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도하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희 부부가 은퇴식이라 세금 감당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민 진짜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대표님.
매도 일단 아깝죠. 이게 중랑구의 면목동 재개발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빌라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금 한 채 보유하고 있고 빌라를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결론은 세금 때문에 다주택자죠. 다주택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보유세가 나오죠. 그럼 빌라 한 채 판다 그래가지고 보유세가 확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거기다 재개발 구역 내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좀 따져봐야 되는데 결국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한테 매도하게 되면 과태료가 안 나오지만 일반한테 매도하게 되면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거기다가 매수 당시에 뭐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감면받았다. 감면받은 거 토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감안을 하면 결국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매도를 했을 때. 저는 이 구역 내니까 그냥 보유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7호선 라인으로 연결돼 있고 요 주변 재개발지, 요기 재개발지, 지금 뭐 요 주변 일대 청량리부터 다 재개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장이유타운 재개발. 그러니까 강북 쪽에 거의 최대 재개발지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일단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거는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제가 좀 분석을 해야지 이게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상담을 한번 오시면 구체적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상담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따라 상담 요청 정말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최대 한번 진행해 보려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23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동작구 주변에 지역주택조합 성공 사례가 많아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것을 매수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괜찮을까요, 대표님? 지역주택조합 일단 반대고요. 이 동작구에 사당 롯데캐슬 골든푸레라든지 주변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성공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작구에 지역주택조합 성공 사례가 많은데 이걸 보시니까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지주택의 성공 사례가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재개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지역주택 조합원 가입자가 되는 거는 집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가지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딱지를 사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일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토지 확보 95%된 거, 사용 승낙서 말고 토지 확보 95% 된 거, 그럼 나머지 5%는 매도 청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된 거.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이 된 거. 그리고 조합 설립된 거. 요 세 가지 요건을 맞췄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갖췄으면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겠죠.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다. 그래도 바로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알박기란 얘기 들어보셨죠? 알박기란 얘기 들어보셨죠? 초기 사업비는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는 비용이 낮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 다 땅 매입해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건데 누가 하나 알박기 하고 있죠. 그러면 이분이 나갈 때까지 계속 돈 더 투입해가지고 이 땅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매수가 됐을 때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택은 리스크가 일단은 있고요. 정말 차라리 이렇게 지주택을 하고 싶다. 저렴한, 그러니까 시세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지주택 하시게 되면 거주 투자를 분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개발지 차라리 투자하셔가지고 이게 빌라에 실거주를 하면서 몸테크 좀 하면서 아파트 마련해 보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요 정도 의지가 있으시면 차라리 그 재개발지 들어가셔가지고 추진위로서 좀 활동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내 아파트 만든 노력을 하시면 더 빠르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성공 사례보다 반대의 사례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다른 시각도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 나누고 싶으신 분들 오프라인 자리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대표님 어떤 자리죠? 네, 서울의 그 아파트 평균 84 타입 가격이 준상급지 간다 그러면 30억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정말 내 집 마련하기 쉽지 않고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좀 더 그 청약 가격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게 내가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재개발지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맞는 거고요.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향후 5년, 10년 있다가 정말 달라질 거예요. 1억대, 2억대, 3억대, 그러니까 최대 5억대 정도까지 좀 입지 좋은 준상급지 이상 내가 재개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번 목요일 세미나 오셔가지고 자세한 지역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래를 좀 설계한다라는 생각으로 또 참석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주제 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나에게 맞는 전략은 어떤 전략일까요? 궁금하신 분들, 또 오늘 또 상담 보내주신 분 중에 좀 구체적인 내용 상담이 필요한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못 나눴던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날짜와 시간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메모해 두셨다가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고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